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 어떤가요? 제 미소는 좀 아름답나요? 네,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문세 씨의 노랫말처럼 마음 설레는 가을입니다. 이제 이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니까 저도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오, 가을 남자 추남이네요. 그런가요? 햇살 대신 가을비가 계절 시계의 초침을 재촉하기도 하는데요. 일요일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요즘 밤 공기가 차가워졌긴 했는데 벌써 겨울이 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기보다는 가을이 무르익는다고 봐야겠죠.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고 하니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경우에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체온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15일)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음식점 관련으로 4명이 추가됐고 달성군의 종교시설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서구의 유흥주점에서 3명이 감염됐고 일가족 관련으로 2명이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또한 중구의 클럽 관련으로 1명, 달서구 소재 PC방 관련으로 2명 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3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6명, 김천과 구미, 영주 7곡 5명, 포항 3명, 예천 2명, 안동, 영천, 고령 1명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은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10명까지 완화됩니다. 사적 모임 완화 기준은 식당과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린 후 날이 반짝 추워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예보됐는데요. 이럴 때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심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날씨. 최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가벼운 산책과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나선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아직은 바람이 선선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만 곧 찾아올 반짝 추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추워지고 그다음에 습도가 좀 떨어지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염증 물질을 더 분비하고요. 그런데 이 점액은 사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물질인데 이게 건조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덜 분비가 됩니다. 실내 온도 20도 내외, 습도는 40에서 60% 수준을 유지해야 감기 등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월요일인 18일까지 계속되다가 잠시 주춤하겠고 수요일쯤 다시 2차 한파가 찾아와 한동안 쌀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전국체전이 지난 14일 막을 내린 가운데 럭비에서 깜짝 금메달 1개가 나왔습니다. 하키와 레슬링에서도 값진 은메달 2개를 추가한 경북 선수단은 금메달 43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138개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북 선수들의 투혼을 HCN 전복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체전 마지막 날 열린 럭비 결승전. 경상고 럭비팀이 서울 양정고를 14대 10으로 누르며 마지막 금메달을 경북 선수단에 안겼습니다. 같은 날 열린 하키 여고부 결승전에선 성주 여고와 지난 대회 우승팀 서울 송곡 여고가 맞붙었습니다. 성주 여고는 3쿼터까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마지막 4쿼터에 역전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3학년 둘 뿐인데 그걸 믿고 도와주던 선생님과 후배들이 있어서 오관왕이라는 큰 대회도 많이 치렀고 마지막 대회 2등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레슬링 자유형 61kg에 출전한 경북 최고 손진규도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경북 선수단은 금메달 43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138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목표치 135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19세 이하 선수들 열심히 해줘서 역대 저희들이 목표 메달도 상회를 했고 또 역대 최다 메달 획득에 좋은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 다시 한번 감사와 지도자들 선생님들의 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은 육상에서 8개, 역도와 자전거에서 5개씩, 수영과 양궁에서 각 4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모두 70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또 세팍타크로에서 남녀 모두 금빛 소식을 들려줬고 유도와 복싱 선수들도 메달을 석권하며 내년체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일자리 모델인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제출한 일자리 사례 80건 중 11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혁신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백신, 바이오 등 역점 사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154명을 양성했습니다. 또 지역기업 인턴십을 통해 3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라 완경의 사찰과 정원을 대표하는 경주 분황사와 구황동 원지 일원을 복원 정비하기 위한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에 창건돼 자장스님과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유서 깊은 사찰로 신라 최초의 품자형 건물로 배치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황동 원지는 2개의 인공섬과 입수로, 배수로, 건물지 등이 확인된 신라시대 정원터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은 이번 학술대회 결과를 향후 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신라완경의 복원 정비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경주시 보건소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경주 화랑마을 전시관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사전에 신청한 지역 주민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음악회는 솔라지 여성 파페라 앙상블과 K우드 콰르텟의 목관 4중주, 울림 솔리스텐 남성 파페라 앙상블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살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상북도 살림박람회가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경북의 살림정책 전반을 소개하고 살림 분야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산림치유원 등 유관기관과 1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살림정책 심포지엄과 기업 PT쇼, 우수 임산물 라이브 커머스, 숲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유료방송 시상식인 2021 한국 케이블 TV 방송대상이 지난 14일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한국 케이블 TV 방송대상은 국내 방송 트렌드를 이끈 콘텐츠 작품과 케이블 TV 유공자 등을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우수 작품과 지역채널 종사자 등 총 77팀이 상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지방대 연속 기획 보도를 한 LG엘로비전 특별 취재팀은 보도 분야 에소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똑같이 권리를 누리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대 위기 시리즈를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조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LG헬로비전 지역 채널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의 문제를 잘 조명하고 해법을 마련하고 그렇게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헬로비전 화이팅!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